제 소개를 하자면요. 해피코는 저의 남편인 전병희 마스터로부터 전달을 받았고요.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병희 마스터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확신이 서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뒤에서 좀 바라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해피코 정보를 들었을 때 처음에 확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강남에 나가서 이상엽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좀 뭔가 새롭다, 정말 신선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달 뒤에 나가도 그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하시고 또 한 달 뒤에 나가도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계셔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서 적게는 뭐 한 열 몇 명, 많게는 한 20, 30명 이렇게 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열정이 정말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한 2,000번 정도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그룹을 탄생시키고 또한 이 자리에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상엽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더 해피코리아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단어를 접하게 됐어요. GIG. GIG. 그 강의하실 때 GIG라는 그 단어를, 기기라는 단어를 접했는데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기기 뭐지?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한테 이걸 전달하려고 기 알아? GIG 알아?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하고 다 되물어요. 그게 뭐지?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영상. 근데 그 영상에는 정말 간략하면서도 짧게 TVN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그걸 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셨죠? 네. 네. 그런데 기기라는 이 단어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재즈 공연하던 그때 만들어졌던 그 단어라고 해요. 그때 재즈 공연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그런데 여기에만 몰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기합시다 하면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재즈 카페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하는 일, 그래서 기기라는 단어가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임시로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긱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1920년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기기라는 그 단어를 듣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기기라는 단어를 클릭을 딱 했더니 처음에는 1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책이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고 딱 서치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책들이 서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기라는 책은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1번에 책에 써 있죠. 그리고 2번 긱 레볼루션. 여기는 우리 회장님이 표지 모델로 들어가 있는 책인데 코로나 시대에 가장 뜨거운 경제, 긱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 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 경제인데 공유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래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기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안 돼요. 나왔다. 기기의 종류. 첫 번째 블루기구고요. 블루기구는 노동형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노동형. 그래서 요즘에 많이 지금 강남에 오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진짜 너무 많아요. 사실 오토바이가 막 요리조리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위험할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노동형, 즉 배달하는 기거들, 또는 대리운전하는 대리운전 기거들. 그리고 여기 보면 배민 라이더스라고 있죠. 이 배민 라이더스 회사는 공유 플랫폼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주고 거기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기거들을 모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그리고 밑에 부릉이라고 써 있죠. 이 부릉도 부릉부릉 그 오토바이 배달 업체고요. 그리고 여기 이쁜 우리 여학생은 주말 오후에 한두 시간씩 가볍게 하겠다. 이렇게 가볍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형 기구는 쉽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이 피곤한 거죠. 그리고 가볍게 한두 시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알바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배달에 나의 생업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쿠팡의 뭐 새벽 배송이라든가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자기의 생계를 다 여기다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기, 그것이 바로 블루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이트기. 화이트기는 프로그래머 번역, 또 뭐 전산 회계 관리, 또 전산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가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거들. 이런 기거들은 좀 노동형 기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기거들이죠. 프로젝트별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한 단기적으로 계약을 해요. 회사랑 프로젝트별로. 그래서 자기가 여기다 참여를 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 이제 화이트 기기고요. 세 번째 골드 기. 유튜버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버, 인플루언서, 작가, 가수. 그런데 많은 작가도 있고 가수들도 있지만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들, 자기가 잠자는 시간에도 책에 대해서 인세가 들어와요. 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수들도 정말 히트친 곡이 있으면 그 음반이 팔릴 때마다, 그 노래가 틀어질 때마다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인세 수입. 그리고 여기 보면 먹방을 하는 이 유튜버는 571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수입이 2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특별한 사람들, 정말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른 사람들, 그렇다고 또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행 유튜브 구독자 순위가 있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여행 유튜브, 뭐 낚시 유튜브, 또 요즘에 집에 날파리가 많이 돌아다녀서 날파리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처단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그런 것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학교 선생이었는데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단란주점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그런 가게.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게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났더니 자기 유튜브 한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기타 치고 노래해서 유튜브에 올렸대요. 그러면 당장 수입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냥 오랫동안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줘야지만 거기에서 광고가 붙어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학교 선생이었던 사람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실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긱 이코노미 경제시장이 550조 시장이에요.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기서 보면 저기 꼭대기에 우버라고 있죠? 우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에어비앤비. 근데 우버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우버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우버는 정말 자기네가 이 스타트업을 하고 공유 플랫폼을 내놓고 10년도 안 된 사이에 유니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택시 회사예요. 근데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한 대도 없어. 왜 한 대도 없냐면요. 그냥 플랫폼을 공유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차가 있는 사람이 퇴근길에 이 공유 플랫폼을 딱 켜고 집에 가는 길에 손님이 있으면 태우고 가는 거예요. 택시처럼. 그런데 거기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회사는 거기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아 근데 이게 뭐 수수료 가져가서 무슨 저렇게 큰 기업이 됐어 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요. 하루에 300만 명 이상 실어 나른대요. 여기 플랫폼에서. 근데 왜 우리 회사가 우버처럼 할 거냐면 고객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휴대폰을 딱 켜고 나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더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벌었어? 그러면 이제 우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나도 플랫폼을 가입을 하고 나도 플랫폼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에다 생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니면 공휴일날 정말 나는 집에 있고 차는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그때 공유 플랫폼을 열고 나는 여기서 수입을 벌어간 거죠. 바로 기거예요. 기거. 여기 플랫폼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것이 기거인데 그런데 이 회사는 정말 많은 돈을 벌어갔어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는 창업한 지 4년 만에 103년이 된 힐튼 호텔의 아성을 무너뜨렸어요. 호텔은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공유 플랫폼만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펜션이나 내가 갖고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에 올려놓는 거죠. 손님을 맡기 위해서. 그러면 손님 맡고 나는 돈을 벌고 또 에어비앤비는 여기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형성이 됐고 바로 550조의 시장이 형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기익은 구직자 46%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남거나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임시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프리랜서가 급증을 한대요. 77.2%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경제의 미래 전망은 2025년이 되면 3,100조 원의 시장이 형성이 된대요. 3,100조. 어마어마하죠. 아까 2019년도에 550조 시장인데 불과 얼마 안 지나면 3,000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기익 종사자 수는 5억 4천만 명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기익으로 다 몰려요. 왜냐하면 현 시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문에.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혁명. 그리고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쳤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감기처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커다란 질병으로 전 세계를 덮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목 상권이 다 망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긱 이코노미로 다 흡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그림을 보면 로봇 그림이 있죠.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드론, 가상현실. 어제 또 교수님이
강의하셨는데 뭐 메타버스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4차 혁명 시대에는 급부상하는 거예요. 급부상. 여기에 내가 종사를 하고 있으면 안전해요.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기글 할 수밖에 없어. 기. 짬짬이.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한정적이죠. 그런데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입도 안 되고. 그냥 기글 하는 그 플랫폼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기거들은 정말 힘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AI, 블록체인, 우주여행, 자율자동차 등등 정말 미래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로 꽉 차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와서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 빅데이터라는 그림이 보이시죠? 근데 빅데이터는 제가 실생활에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이사하면서 발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나 장을 갈 수가 없어서 마켓컬리에다가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마켓컬리는 그날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딱 와 있어요. 신선한 그 식자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켓컬리를 했어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나니까 저한테 푸시 문자가 와요. 무슨 문자냐면, 고객님 냉장고를 채우실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마켓컬리에다가. 근데 마켓컬리는 알고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이게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 고객의 성향과 또 구매를 어떤 게 하는가 패턴을 다 읽는 거죠. 근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장 미미한 거지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거 아시죠? 블록체인.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게 생각나죠? 근데 블록체인의 기술은 보안과 또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그런 기술이 접목돼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로보트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를 로보트가 내려요. 로보트. 그리고 커피를 그냥 로봇이 주죠? 소니, 로봇소니예요. 이거는 달콤 커피라는 브랜드가 지난 1월에 인천공항에 입점을 했대요. 공항에. 그리고 이 커피 기계는 서울 잠실 롯데 월드몰에 설치가 됐어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커피를 파는 그 푸드 트럭이에요. 커피 트럭.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가, 이게 왜 이렇게 신기해요. 사람이 할 일을 얘네들이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배달 로봇 있죠? 배달 로봇. 조금 이제 유명한 식당에 가면 배달 로봇들이 음식을 쫙 갖고 들어와요. 여기는 요 앞에 GS 건물 있죠? 8번 출구 앞에 GS 건물에 가면 GS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GS 편의점에서 그 건물에서 시키는 그 물건들을 얘가 배달을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 거죠.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일자리, 바리스타 일자리, 알바하는 학생들 일자리. 또 있어요. 이거는 완전 스마트 매장이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에? 삼성 코엑스 해관에. 여기는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리더기가 있죠? 리더기에 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딱 인정을 하면 문이 쫙 열려요. 여기 투명 문이 쫙 열려요. 근데 여기 직원이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는데 유리문이 딱 열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제품을 딱 드는 순간 저 천정에 여러 가지 기계가 붙어 있죠. 네, 기계 속에 뭐 CCTV도 있을 것이고, 리더기에 리더기.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와 기계가 서로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 그러면 내가 제품을 딱 드는 순간 얘네들이 읽어요. 금액이 얼마다 딱. 그러면 내가 그거를 들고 나오는 순간 그냥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편해요. 편한데 결국은 여기도 없어요. 사람이. 네,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다 한다. 20년 안에 지구의 50% 직장이 없어진다는 유엔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뭐예요 이거?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주지가 않고요. 그냥 기계가 나를 맞아줘요. 여기다 계산을 먼저 하라고 그러죠. 카드 꽂고 계산을 하고 주문을 하면
앉아서 자리에서 기다리면 띵동 하고 물건 나왔습니다. 그러죠? 이런 기계가 나를 먼저 맞아주고요. 또 이거는 뭐예요?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이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딜리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딜리버리 배달하는 거. 그 다음에 딜리셔스에서 따와서 딜리라는 그 이름을 지었고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배송 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대요. 배달하던 그는 우리 기고들은 또 인원수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 그냥 통화하고 문자하고 사진 찍고 음악 듣고 하는 그런 휴대폰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문화, 경제, 사회, 정치가 다 흡수가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빨리 오게 된 것도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인류 탄생이라고 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해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갖고 유니콘 기업이 되보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해요. 근데 누구나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10년 안에 그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달성되는 상상 속의 꿈 같은 일이래요.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그래요. 유니콘.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정말 나올까 말까 상상 속에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에 올라왔다가 뭐 쿠팡이라든가 카카오톡 이렇게 상장을 해버리면 여기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컬리 있죠. 컬리, 마켓컬리. 예? 마켓컬리. 주부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편안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유니콘 기업 가치가 된 거예요. 그냥 쇼핑몰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당근마켓 있죠. 당근마켓. 당근마켓 뭔지 아세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기업들이 국내 유니콘 기업이 지금 현재 16개래요. 16개. 정말 자고 일어나면 유니콘 기업이 생겨요. 제가 마켓컬리를 제가 캡처를 하나 떴어요. 저기 왼쪽 거. 여기 뭐냐면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냥 쇼핑하고 포인트 조금 주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친구를 소개하면 5,000원을 줘요. 5,000원. 내가 마켓컬리에 등록하고 제품을 사고 친구를 소개했어요. 그럼 친구가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나한테 5,000원이 와요. 이런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1등부터 10등까지 쭉 명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로지 5,000원 주는 거 한 번, 또 그 사람이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이 소개하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5,000원 주는 거, 그 마케팅을 하려고 저렇게 많은 934만 5천원의 수입을 벌어갔대요. 저게 1등이. 지금 6월달 자료예요. 6월달. 정말 좀 가슴이 찡하지 않으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했으면 저렇게 934만 5천원을 벌어갔을까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을 하니까 정말 많은 유저들이 와서 여기에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에 등록을 하고 뭐 이제 바로 상장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당근마켓. 당근하세요 하고 누구한테 당근하세요 하냐면 휴대폰 안에서 하는 거예요. 휴대폰 안에서. 중고거래.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거기다 올려요. 사진 찍어서. 뭐 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보다가 저건 내가 필요한 물건이야. 그러면 거기서 또 사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그런데 이것은 중고거래 시장은 옛날에 우리나라 중고나라 있었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는 중고나라. 그 다음에는 번개장터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근마켓. 근데 당근마켓이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어요. 10년 안에 그 1조 원의 가치를 뛰어넘은 거죠. 근데 저도 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집에서 이사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 다 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여기다 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럼 짭짤하게 또 용돈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큰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대학로 이런 데 앞에다가 쫙 물건 늘어놓고 파는 거, 플리마켓 아시죠? 네. 거기에서 비롯됐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온라인.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기차역 승강장이라고 그래요. 많은 기차들이 거기 플랫폼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에 모든 플랫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많죠? 우리가 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라 하면 그 앱 있죠? 앱. 네, 그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장식장도 10,000원에 팔고 구명조끼 여름에 수영장 가서 바닷가에 가서 입을 수 있는 거 40,000원에 팔고 의자도 20,000원에 팔고 또 다육이 화분 다육이 잘 쓰지도 않는 화분 이렇게 뭐 9,000원에 팔고 그래서 이렇게 중고거래를 막 하다 보니까 유저가 많이 모이니까 회사는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투자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팔아요. 이제는 당근마켓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카카오가 나왔어요. 카카오 10년 전에. 근데 카카오 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알게 되죠. 그쵸? 문자를 공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전 국민이 다 썼어요. 나도 모르게. 2010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약 10년 만에 공룡기업이 됐어요. 대기업. 어떻게 공룡기업이 됐냐면 한국 부자 1위 이재용을 제쳤다. 상장하자마자. 그리고 지금은 약간 등락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 현대차 제치고 시총 8위 올랐다. 상장 15일 만에. 몇십 년 된 그 회사들을 그냥 일순간에 뛰어넘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카카오가 이모티콘 팔았죠. 그쵸? 이모티콘 샀잖아요. 우리가 2,000원, 3,000원에 이쁜 그림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친구 생일인데 또 아들 생일인데 우리 어머님 생일인데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카오에서 돈 벌어가는 거죠. 우리는 편하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다 썼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약 10년 만에 158개 자회사를 갖고 있대요.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대요. 카카오 택시도 너무너무 편해요. 왜냐면 카카오 택시를 앱을 딱 깔고 내가 여기서 집에서 어디까지 가겠다 딱 주문을 누르면 그냥 내 카카오뱅크에서 결제가 돼요. 그리고 5분 있다 택시가 딱 집 앞에 와. 그러면 택시 기사랑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택시 기사는 어디까지 가시는 손님이구나. 금액 다 내셨네. 그러면 거기까지 나를 모셔다 주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조금 차이 나요? 그러면 카카오뱅크에서 결제가 자동 돼요.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또 가져가요. 그렇게 카카오 택시 여러 가지 기업이 생겨났어요. 우리 사장님 너무 졸리신가 보다. 피곤하셔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만 챙겨요. 이익만. 근데 우리 미스터 첸 천연파이어 회장님은 마인드가 틀려요. 이 기업을 만들기 스타트한 게 태생이 틀려요. 다른 기업하고. 리워드 보너스를 주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천연파이어 회장님은 여기 써있죠. 요거 그림 보세요. 45년 이상의 경험과 업적을 갖고 계시고요. 자수성가 하셨어요. 자수성가. 그리고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69%의 평균 성장률을 했어요. 매년 69%. 그리고 그 평균 48배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수익을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그리고 7개 이상의 산업의 업종을 재구성했어요. 그래서 수식어가 유니콘 메이커, 아까 10년 안에 1조가 되면 유니콘이 회사가 된다 그랬죠? 그 유니콘 메이커, 게임 체인저, 주식 전문가, 금융 엔지니어, 회생 전문가. 그냥 이렇게 쓰러져가는 회사들을 다 인수를 해서 새로 구조 조정을 해서 이렇게 회생을 시켜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회장님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가 있어요.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는 여기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나스닥. 미국의 그 증권 거래소에. 그리고 그 미국의 많은 은행 중에 21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은행이면서 다른 은행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이 은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 해피기그를 하는 해피기거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이나가스. 이 차이나가스는 일본의 패션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차이나가스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이 일본의 패션 그룹인데
거의 이제 쓰러져가는 회사를 인수를 하셨어요. 인수를 하셔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 3대 민영가스 회사로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SKENS라는 그 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약 3조 원의 이익을 보고 나왔다, 그런 게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 그다음에 글로벌 메드 테크놀로지, 글로벌 메디컬 리츠, 행파이 엔터프라이즈, 행파이 인터내셔널, 요 두 개는 병원과 관련된, 의료시설과 관련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원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냐면 싱가포르 안에 100만 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의료복지 사업을 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최명포 회장님은. 그리고 BMI라는 그 금융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첫 유치, 부산에 금융중심지를 만든대요. 한국 정부가. 근데 거기에 2020년 12월 9일 날 부산 TV 뉴스에 나왔어요. 여기에 바로 저 맨 꼭대기 1번에 들어가 있죠? BMI 그룹. 이 은행이 블록체인과 금융기술 등이 전문인 이 은행이 거기에 입주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라고 써있죠? 팀. 우리 팀이래요. 최명파의 회장님이 같이 함께 일하는 팀. 저기 꼭대기 맨 꼭대기 써있죠? 헬스, 웰스, 해피니스. HWH.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HWH의 다 파운더고 HWH의 우리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우리는 이미 다 해봤다. 뭐를 해봤냐면요, 기업을 키워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팀은 기업을 미리 다 키워봤다. 그래서 HWH 더 해피코,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은 빈센트 럼이라고요. HWH 월드 거기에 CEO고요. DSS의 CEO예요. CEO. DSS는 어떤 회사인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요. 여기 앤드류 스투버는 여기 우리 건물의 본사에 여기 지금 상주하고 계세요. 아시아 총괄 대표. 이분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멋있는 사업이 이제 전개가 된 거예요. 여기 빈센트 럼 나왔죠? 빈센트 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애플 아시죠? 애플 핸드폰. 이 핸드폰 안에 인터넷을 집어넣고 컴퓨터를 집어넣은 사람. 그 애플이라는 그 회사 핸드폰 아시죠? 그 애플의 아시아 총괄 마케팅 디렉터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랑 같이. 세상을 한번 바꿔본 사람이죠. 그냥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만든 그 장본인.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의 DSS 회사, 그 다음에 HWH의 CEO로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 DSS가 무슨 회사냐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맨 처음에는 위조 문서 이런 것들을 위조 문서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가 우리 지금 돌아가는 그 해피 기익을 만드는데 크게 보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DSS. 그래서 최냉파이 회장님은 해피니스 소사이어티, 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대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 대통령이에요. 싱가포르 대통령. 그럼 싱가포르 분이시기 때문에 싱가포르 대통령하고 사회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기부 활동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80%는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기획 플랫폼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하고 젊은 사람들의 기반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커리어를 개발하고 멘토링 지원 분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한 그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제 기기라는 플랫폼이 나오게 됐는데요. 최고의 기 플랫폼이에요. 무슨 기존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회사들의 플랫폼이 있지만 그 회사들은 기거들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죠. 네. 기거들이 정말 최고의 기 플랫폼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런 이제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휴대폰에 기기라는 어플이 딱 깔리는 거, 깔면 백오피스도 나올 것이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제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그 베타 버전으로 나와서 젊은 우리 친구들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바로 오픈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계 들어가는 게 9가지 종류 콘텐츠예요. 9가지. 맨 위에 저기 커뮤니케이션, 전화하고 문자하고 화상 전화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해서 인플루언서랑 연결을 하고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다국어를 지원을 해요. 그냥 한국에서만 해서 한국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국어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오피스, 백오피스는 우리 그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거기 백오피스가 있죠. 회원가입하고 뭐 이러는 거, 보너스 들어오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연결되는 그 백오피스. 그 다음에 브랜드 채널이 있어요. 브랜드 채널. 정말로 정말 멋있는 그런 브랜드 채널이 다 들어오고요. 네, 방송과 웨비나가 있어요. 방송 웨비나는 제가 지금 줌으로 하는 이것을 방송 웨비나라고 그래요. 웹 상태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게 바로 웨비나예요. 그것이 다 우리 기관에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기개발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해피스토어 있죠. 해피스토어에 지금 우리 들어가 보면 화장품 하나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 수많은 제품들이 들어올 그 전자상거래, 그리고 여행 플랫폼, 여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또 들어와요. 여기 안에. 그리고 또 부찬추 플랫폼. 회장님이 45년 동안 그 기업을 정말 회생 전문가하고 유니콘 메이커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회생시켰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종잣돈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생애 첫 주택 소유 기회가 있죠. 아메리칸 퍼시픽 은행과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얼세 리움이라는 저기 부동산 그 회사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생애 첫 주택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 그 동영상 보셨죠? 그 동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에서 정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유튜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HWH에서 만든 거예요. 소셜 미디어예요. 소셜 미디어. 네, 소셜 미디어는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 있죠. 이따가 사장님 인스타그램 교육 받으실 거잖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다음에 틱톡, 쭉 있죠. 트위터, 페이스북, 왓츠앱. 이 기 안에, 우리 휴대폰에 들어올 이 해피 기 안에 이런 모든 SNS가 다 연동이 돼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지금 현재는 다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 기 안에는 이거 다 연동이 돼서, 여기에서 보면 요 표시가 있죠. 요거 클릭 모양 링크 거는 거야. 링크. 내가 화장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 얼굴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다 딱 보내면 여기에 수많은 메신저에 그냥 한꺼번에 쫙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들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영향을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저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써있죠. 여기 맨 위에. 그러면 앞에 자를 따요. S 밑에 N 밑에 S. 그래서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람과 사람끼리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SNS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온라인에서. 그런데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한번 쫙 퍼뜨렸더니 누군가 보고 그 사람도 쫙 퍼뜨리고 또 누군가 보고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입소문 마케팅. 우리가 왜 오프라인에서도 이 집에 참 음식이 맛있어 그러면 우리 친구도 데리고 가죠. 입소문 마케팅이 그거예요. 그건 걸어가는 마케팅이지만 SNS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특정 다수들이 쫙 퍼지는 마케팅. 그 마케팅이 SNS 마케팅이에요. 제가 이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에 우리 기관에 들어있는 내가 친구 맺은 여러 이제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인스타그램을 타고 들어와요.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가 보면 내 전화번호랑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고 팔로우 눌러요. 내 사진을 보고, 내가 올린 내용을 보고,
그러면 내가 화장품이 좋아요, 뭐 커피가 좋아요, 막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누군가 관심 있으면은 나랑 연결되지 않은 친구 쭉 연결된 사람들이 타고 들어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트위터에 날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 기 안에서 나는 정말 몇 군데밖에 안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빨리빨리 이렇게 안 넘어가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어디서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미국, 뭐 싱가포르, 대만, 뭐 브루나이, 맨 처음에 7개국이 먼저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뭐 정말 한 단계만 건너가고 몇 단계만 건너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쫙 퍼져나갔죠. 벌써 입소문 마케팅으로. 근데 여기 역추적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거꾸로 올라와요. 거꾸로 쫙 올라오죠. 거꾸로 쫙 올라와서 맨 처음에 내가 던졌잖아요. 이 내용을. 그럼 나한테로 수익이 거꾸로 쫙 올라와요. 이때 이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 막 지금 소름 끼쳐요. 이렇게. 지금은 내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해서 퍼뜨려요. 퍼뜨리고 나서 정말 여기에 기기, 정말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되면 퍼뜨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회사가 알아서 AI로 역추적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선을 제가 그을 줄 몰라서 못 껐는데요. 이 선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끝. 여기까지가 제가 그은 게 끝이에요. 이게 선으로 쫙 연결돼서 나한테 올라오는 수입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입이 아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해피코에서 공유를 하고 고객한테 고객이 생기면 리워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가 발생된다. 요런 트라이앵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처럼. 그래서 우리는 포깃을 하자는 거예요. 포깃. 밑에 아까 블루깃, 화이트깃, 골드깃 있었잖아요. 노동연기. 여기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골드깃.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누구나. 참여형 기, 포깃. 그래서 스마트 기거라고 어제 박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스마트 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 포깃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 화장실에 앉아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시간 날 때 하면 우리는 이 밑바닥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스튜버가 여기 지금 아시아 총괄 대표로 와 있다 그랬잖아요. 앤드류 스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깃은 블루오션이래. 블루오션. 아무도 모르는 그 블루오션이래. 블루오션. 파란 망망대해 같은 그런 블루오션이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들었대요.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하는 그 리액션을 비즈니스, 수익으로 연결했대. 수익으로. 그래서 수익으로 만든 전 세계 최초의 궁극의 기기예요. 궁극의 기기.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태생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 플랫폼 안에는 최고의 제품들이 들어옵니다. 브랜드와 제품들이. 그래서 그 제품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헬스, 웰스, 해피니스. 헬스, 건강. 그 다음에 웰스, 부, 해피니스, 행복. 그래서 헬스에 관련된 거, 건강에 관련된 걸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헬스 안에 스킨케어 제품이 있어요. 스킨케어. 그 다음에 도즈커피, RBC 라이프, 누들, 국수, 단백질 국수,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피트니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라 이거예요. 요런 프로그램이 헬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에 스킨케어를 바르는데 피부의 노화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피부의 노화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맨 앞에 그림 있죠? 예쁘고 젊고 탱탱하잖아요. 맑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렇게 돼요. 여기 피부의 노화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요 피부의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안에 많은 세포들이 들어있는데 젊었을 때는 이것이 세포가 크고 탱탱해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장인자라는 그로스 팩터라는 것이 그 세포를 크기를 다시 키워주고 세포 죽었던 거를 다시 그거를 세포 분열을 일으켜줘요. 그래서 단백질의 총칭을 성장인자라고 그래요. 성장인자. 이 성장인자는 스탠리 코엔이라는 박사가 미국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1986년도에 노벨상까지 탔어요. 이때는 1g에 2억 정도 됐대. 2억.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근데 성장인자에 대한 논문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세포가 커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단점 3가지. 고온에 민감하고 장기 보관 시 활성화를 잃어버리고 수분과 만나면 안전성이 떨어져요. 기존에 그 성장인자 화장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EGF 화장품, BFGF 화장품. 저기 앞에 써 있죠? EGF, BFGF. 그런데 이런 화장품들이 나와 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 보완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EGF 화장품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우리는 80% 정도 계속 활성화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온에 민감한 다른 화장품들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활성화를 유지를 하고 있다. 특허를 받았다. 근데 특허 받았는데 일본의 시나가와 병원 그룹에서 10년 동안 임상 실험을 다 했어요. 피부과에서. 피부 시술하고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해피코에 런칭이 된 거죠. 그래서 앰플 있어. 앰플은 저 제목처럼 안티에이징 인텐시브 리페어 앰플. 피부를 완전히 보수해준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EGF, BFGF 이런 성장인자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 1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4개. 정말 적절하게 배합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 활성화제, 보습 성분, 그 다음에 주름 개선, 항산화, 펩타이드 요런 저기 다 써있죠. 요런 것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서 우리 피부를 완전 보수한다. 안티에이징. 나이를 거꾸로 먹게끔 완전히 보수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얼티밋 리바이탈라이징 크림. 이 크림은 여기 있죠. 피부 탄력, 보습 효과, 미백 효과. 그리고 리포존 기술을 적용했대요. 리포존 기술이 뭐냐면 우리 피부에 들어가면 깊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기술.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쏙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보습 효과는 우리가 또 특허받은 기술이 여기 또 있어요. 레반이라는 사막이나 이런 극지에서 자라는 풀에서 발견한 건데요. 보습이 정말 좋아요. 하루 종일 이게 아주 촉촉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때를 만난 게 뭐냐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이 좀 이렇게 뻣뻣해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이 리바이탈 크림을 바르면 정말 그 수분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어디 가셨어요? 손님 오셨어? 홍원표 마스터님, 해피코 성장인자 화장품 대표 사례라고. 홍원표 마스터님은 바르기 전하고 바르기 후가 엄청 다르죠.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아요. 이거 진짜 당신이냐 이렇게. 이 사진이 진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됐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옆모습, 겉모습.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맑은 피부로 이제 살아난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온 자료예요. 너무 흥겹지 않아요, 음악이?
글씨를 안 봤네. 36분 만에 2,000세트가 완판이 됐대요. 우리 햇빛코 화장품이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네. 이 기획 안에서 기기 오픈이 되면 이 전 세계로 나갈 거죠. 햇빛코 화장품이. 그리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슬리핑 마스크팩 이런 것들도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골든래시라고 우리가 110만 원짜리 패키지를 하면 요게 3세트가 와요. 이게 뭐냐면 이 속눈썹 있죠, 요거 속눈썹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영향을 주는 그런 마스카라 같은 건데, 하얀색 단백질 세럼이에요. 이걸 바르면 눈썹이 풍부해지고 길어진대요. 요게 이제 3개가 와요. 그리고 요거는 글리칸 미스트 토너라고 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는 엄청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커피, 도즈 커피, 그다음에 단백질 국수. 일반 밀가루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이 배변도 힘들고 사실은 몸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단백질 국수에는 당 지수가 낮고 또 식이섬유가 들어있대요. 식이섬유.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오셨던 어떤 파트너 마스터님은 이 국수를 조금씩 하루에 2번 먹었대요. 점심 저녁 이렇게. 살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걸 한번 다시 먹어봐야겠어요. 도즈커피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나오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 호르몬의 종류예요. 호르몬. 근데 이것이 모자라면 좀 파킨슨병도 생기고 그래요. 도파민이 모자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채워줘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행복한 커피. 그리고 RBC 라이프. 이 RBC 라이프는 우리 RBC 라이프 웹사이트에서 딱 클릭하면 HWH를 딱 넘어가요. 링크 걸려서. 왜냐면 RBC 라이프라는 회사를 회장님이 인수하셨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RBC 라이프 3가지 이념은 자연과 혁신과 신뢰예요. 자연에서 가져와서 치유를 한다는 뜻이고요. 혁신은 30년 정도 정말 수많은 과학자 의사들이 연구 결과를 했다. 그 뜻이고요. 신뢰는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고객들과 만나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클린턴 하워드 박사님이 설립하셨고요. RBC 라이프는. 근데 이름을 안 바꿨어요. 브랜드를. 왜냐면 이거를 다 인정을 해준 거죠. 우리 회장님이. 그래서 RBC 라이프를 한국에서 기다리는 매니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RBC 라이프는 제약회사도 갖고 있어요. 제약회사. 그냥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식품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정말 권위자들이 함께하는 팀이 있어요. 함께하는 팀. 줄기세포의 권위자, 글리코 영양소의 권위자, 또 수소 캡슐의 권위자, 스피루니아의 아버지, 또 클린턴 하워드 박사님은 알로에의 아버지래요. 알로에의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 필수 영양소,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노벨상을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밑에 쭉 여기 이름들이 나와 있죠. 이 RBC 라이프에서 같이 연구하고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스피루리나. 이 스피루리나는 35억 년부터 자생하는 미생물이래요. 해조류에서. 이거는 우주 식량으로도 개발을 했대요. 우주인들의 우주 식량. 네, 스피루리나. 근데 여기에서는 이 RBC 라이프에서는 유기농으로 완전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나노 공법을 써가지고 우리 몸의 흡수를 쫙 할 수 있게끔. 입자가 굵으면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H, 올리비바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70여 가지가 순차적으로 한국에 런칭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정화, 소화, 면역, 눈, 혈액순환, 관절, 에너지, 간, 기억력, 집중, 심장, 호르몬, 피부, 건강.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다 거의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건강을 유지시켜주면 도움을 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햇빛 카페, 핫빛 카페. 여기에는 푸드, 먹는 음식과 음료, 그
그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미팅하는 일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트니스, 운동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여행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이 돼요. 여기 보세요.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그다음에 단백질 국수도 같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피 카페에서 다 같이 돌아가요. 맞물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프로그램까지. 이거는 이 VR을 끼고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을 미리 보는 거예요. 어머, 나는 동남아는 많이 가봤는데 저기 유럽은 못 가봤어. 유럽 어딘가 먼저 가보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설정을 해서 먼저 가보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행을 이제 목적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다 같이 연동이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해피카페에서 나올 그 커피들, 행복해지는 커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이상혁 대표님. 기획 마스터 그룹을 탄생시켰어요. 제 1회 리더십 세미나에서. 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2,000회 정도 세미나를 하고, 그것도 자비를 들여서 얼마나 확신이 강했으면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 마스터 그룹이라는 그룹을 탄생을 시켰죠. 그리고 여기에 함께 참여했던 한 100여 명의 참여하셨던 분들, 여기 거의 다 HWH 파운더들이에요. 거의 다. 소식 못 들으셨죠, 그때? 그때 함께 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제가 올렸고요. 이상혁 대표님은 이거를 만나기 전에 그냥 유통업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대표님은 줄기세포 쪽으로도 일하셨고, 휴대폰 이동통신 사업도 하셨고, 부동산도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그 일은 요분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반 기업도 운영하셨던 분이고, 이거는 또 제가 여기 있죠? 기념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회사가 좋고 또 회장님 철학도 또 확실하시고, 그런데 정말 여기에 들어오는 기기라는 거는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나의 도구잖아요. 도구. 블루기, 뭐 화이트기, 그 골드기, 거기에서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는 같이 코기를 하자고요. 코기. 우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해피기를 통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매일 태양이 뜨듯이 매 순간 숨을 쉬듯이 해피기은 나의 모든 것이 자연적인 리액션으로 비즈니스로 연결되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이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